안녕하세요. 아슈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조 DX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지보전 PDM이었습니다. 센서를 붙이고 클라우드로 올리고 AI로 고장을 예측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AGI와 같은 화려한 키워드들에 빌려서 PDM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현장 안쪽에서는 PDM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의 유행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PDM이 왜 실패했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그 변화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M 1.0,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의 예지 보전은 사실 낙관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고장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 마치 맞는 공식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센서를 붙이고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고 멋진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의 POC는 ROI를 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쌓였지만 실제 비즈니스 문제와 연결되지 않은 채로 프로젝트가 끝나버린 거죠. 우리도 AI를 도입했다라는 보고서만 남기고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PDM 1.0의 실패 이유를 데이터 품질에서 찾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이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ROI의 문제를 고려한 문제 정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공장에서 베어링 온도 이상을 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모델은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그런데 그 베어링이 고장나도 손실이 크지 않았다면 예측은 성공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즉 실제로 돈이 새는 고장이 아니라 데이터가 눈에 띄는 고장만 예측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술 중심의 접근은 있었지만 비즈니스 중심의 관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잘하는데 쓸모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OT 도메인 지식의 부재였습니다. AI는 데이터 패턴을 찾아내는 데는 확 탁월합니다. 하지만 물리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고장은 통계보다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원조입니다. 베어링이 마모되는 건 데이터 이상치 때문이 아니라 윤활유 부족이나 정렬 불량과 같은 물리적 원인 때문이죠. 그런데 PDM 1.0은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모델을 만드니까 모델이 진짜 고장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AI가 뭔가를 알려주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설비를 진짜로 이해하는 OT 도메인 지식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PDN 1.0은 기계의 언어를 잊어버린 AI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M 2.0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PDN 2.0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이건 더 많은 데이터를 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동 센서 값이 올라갔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그 조건에서 진동이 올라갔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PDM 2.0은 데이터에서 문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게 무엇이냐고요? 데이터 뒤에 숨어 있는 상황, 조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AI가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서 실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기술, 이게 바로 PDM 2.0의 핵심입니다. PDM 2.0이 말하는 문맥이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냥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장과 직접 연관된 진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둘째, 풍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센서값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점의 운전 조건, 환경 온도, 부하 상태 같은 배경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OT 도메인 지식입니다. 설비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장 메커니즘, 열화 패턴, 인계값 같은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과 지식이 모델에 들어가야 하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AI가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서 실제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PDM 2.0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적인 발전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유니파이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IT와 OT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공장 데이터와 IT 시스템이 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엣지 AI입니다.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현장 단말기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보안도 좋죠. 세 번째, 셀프 러닝 모델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모델도 스스로 학습해서 적응합니다. 한 번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것이죠. 네 번째, MLOps입니다. 모델이 현장에서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돕는 체계입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는 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PDM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작동하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PDM을 하려면 너무 비쌌습니다. 센서, 서버, 네트워크 비용 등이 엄청났죠. 그래서 중소제조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엣지 디바이스로 데이터 수집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고 클라우드는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됩니다. 스토리지 비용도 거의 공짜 수준이죠. 이제 PDM은 ROI가 나오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즉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기술이 된 것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사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죠. 이게 PDM 2.0이 다시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PDM 2.0은 더 이상 예측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설비가 3주 후에 고장날 확률이 80%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비할까요? 부품을 교체할까요? 아니면 계속 운전할까요? 라는 결정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MES나 CMS 같은 시스템과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조치, 피드백의 완전한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정비 작업이 자동으로 스케줄링되고 부품 재고도 미리 준비되고 실제 정비 결과가 다시 모델로 피드백됩니다. 이제 정비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판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행으로 연결되는 PDM입니다. 결국 PDM 2.0은 단순히 AI 기술의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물리를 함께 이해하는 진짜 지능의 복귀입니다. PDM 1.0은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환상이었다면 PDM 2.0은 AI 속에 사람의 통찰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실험실이 아니라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PDM 1.0은 기술 중심의 실패였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이었죠. PDM 2.0은 문맥 중심의 회복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의미를 보고 예측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고 AI가 아니라 사람의 통찰을 중심에 둡니다. 이게 바로 PDM이 다시 살아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도 이제 PDM 2.0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설명란에 뉴스레터와 네이버 콘텐츠의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